리모컨이 없어.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발해에 대해서 같이 수업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교과서는 97, 98, 99, 그 다음에 100페이지에 나오는 발해 문화 그 사진까지 확인을 하고 갈 거야, 오늘. 자, 발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일단 발해라는 나라 좀 기억을 해봐야겠지. 신라가 통일한 이후에, 예를 들어 신라가 이제 통일을 이렇게 한 이후에 예전 고구려가 있던 곳에 고구려 후예들이 중심이 돼서 건국된 나라가 뭐였던 거야? 발해였던 거지. 그치? 밑에는 뭐가 있고 통일신라가 있고, 그치? 그래서 이 발해와 통일신라가 양립하던 이 시기를 우리가 무슨 시대라고? 남북국 시대라고 부르고 있단 말이야. 남쪽의 통일신라와 북쪽의 발해가 양립하던 시기다. 그래서 남북국 시대다. 이런 용어를 많이 써. 특히나 예전에 선생님 뭐 어렸을 때나 특히 또 그 이전에나는 사실 요 시기를 우리가 그냥 통일신라 시대 이렇게 많이 불렀었는데, 최근에는 발해 역사를 우리 쪽으로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 통일신라 시대 이런 표현보다는 남쪽과 북쪽에 모두 우리 민족의 나라가 있었던 시대다. 그래서 남북국 시대다. 이런 용어를 좀 많이 쓰고 있다. 그거 좀 기억을 하고, 그리고 사실 이 남북국 시대라는 용어는 그 조선 후기에 이제 나중에 우리 공부하면 또 알게 되는데, 그냥 지금 그냥 한번 들어도 실학이랑 특히나 우리가 이제 정약용 선생님의 고장이잖아, 실학자, 그치? 그 실학이 유행하던 시기에 실학자 유득공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어. 이 유득공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발해고라는 발해의 역사를 정리한 역사책을 썼었는데, 그때 이제 발해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발해도 우리 역사다. 그러니까 아마 보면 이 조선 후기 이전까지 발해를 우리 역사로 인식하거나 그렇게 막 좀 강하게 이렇게 인정하진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요때 이제 유득공 선생이 발해고라는 역사책을 쓰면서 발해도 우리 역사고, 그래서 밑에는 통일신라와 위에는 발해가 있던 시기를 남북국 시대라는 용어를 요때 처음 썼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발해를 우리 역사로 인식하기 시작했는데, 뭐 이제 일제 식민 지배 받고 뭐 이러면서 좀 약해졌다가 최근 이제 대한민국 시기 들어와서 사실 지금 이제 우리가 발해라는 나라를 우리 역사로 강조하고 있는 거지. 왜 이게 발해가 우리 역사냐 아니냐가 중요하냐면 좀 이따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강조를 할 거야. 그래서 일단 발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발해라는 나라는 698년 건국돼서 926년 말을가마, 그치? 926년까지 존재하던 그런 나라인데 한 230년 정도 이렇게 존재하던 나라였지, 그치? 발해는 근데 민족 구성이 조금 특이해. 발해는 민족이 고구려계통의 유민들하고 플러스 말갈족이 함께 건국한 나라야. 근데 민족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이 고구려 계통의 유민은 한 20% 정도고 말갈족이 인구의 한 80% 정도 된다. 그래서 이 좀 왜냐면 고구려 계통의 유민은 우리 민족이 맞지만 사실 말갈족은 우리 민족은 아니잖아. 말갈은 요쪽 위에 살던 이 당시 당나라가 있던 이 당시 요 위에 만주와 송강 유역의 이 초원지대에 살던 이제 그 중국 민족 말고 다른 민족들은 오랑캐라고 부르지. 별로 좋아하는 표현은 아닌데, 그 오랑캐라고 불리던 그 사람들을 부르는 통칭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갈족은 우리 민족은 아니잖아. 근데 이 나라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발해가 어디 역사냐가 항상 문제가 되는 거라고. 고구려 계통의 유민이 사실 소수고 말갈족이 다수기 때문에 중국은 자기네 역사라고 우기고 있고 우리는 우리 역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린 또 한국인이니까 한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뭐 꼭 한국인의 입장이 아니더라도 객관적 시선으로 봤을 때 이 발해는 우리 민족의 역사가 맞아. 그 얘기를 선생님이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왜 이렇게 나라 구성이 이렇게 됐는지부터 한번 좀 살펴보면, 발해 건국부터 좀 스토리가 복잡해. 왜냐면 요때 요 발해 건국 이야기를 지금 잠깐 할 건데 그냥 한번 들어봐. 이 발해가 처음부터 있던 나라는 아니었고, 고구려 멸망한 이후에 고구려 계통의 이제 그 귀족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요쪽에 있었던 이제 뭐 말갈족 이런 추장들 이런 애들을 당나라가 요쪽 이제 영주라는 곳이 있었어. 영주라는 곳에 이제 잡아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감시하고 거기서 이제 지배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690년 후반 언저리 돼가지고 695년 뭐 6년 요 언저리인데 요때쯤 돼가지고 중국 이쪽 지역에서 새롭게 성장하는 새로운 세력이 있었는데 걔네가 누구냐면 그냥 거란족. 들어본 적 있지? 이 거란족들이 여기서 반란을 일으켜. 그러니까 이 거란족을 이끌던 리더가 이 당시 이제 이진충이라는 애인데 그 이진충의 난이라고 중국 역사에서 상당히 큰 반란이야. 그래서 이 이진충의 난이 일어나고 당나라가 이 이진충의 난을 진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뭐 여기서 이제 뭐 난리 부수가 나고 있으니까 여기 이제 지배받고 있었던 영주 지방에서 지배받고 있었던 고구려계 유민들하고 말갈족들하고 필사의 탈출을 감행을 하는 거야. 기회는 이때다. 이때 다시 이제 우리 땅으로 원래 우리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우리들만의 나라를 세우자 해가지고 아마 원래 그 계획은 그 고구려계 유민들은 고구려가 있는 곳에 가서 고구려 그 사람들만의 나라를 만들고 말갈족은 좀 위쪽인데 말갈족들은 원래 자기들이 있는 곳에 돌아가서 자기들만의 나라를 만들고 이럴 계획이었는데 아마 요 언저리쯤 왔을 때 이제 여기에 진을 치고 했을 때 이진충의 난이 진압이 어느 정도 되고 그러니까 당나라가 이 탈출한 이 새끼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해. 이진충의 난이 끝나고 나서 이해고라는 이런 거 외우지 마. 그냥 편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냥 알아들으라고. 이해고라는 장군을 시켜가지고 12만 명의 군사를 파견해서 이쪽에 탈출했었던 얘네를 이제 잡으러 출발을 해.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얘네가 여기가 이제 송화강 유역의 천문령이라는 고개인데 이 천문령에서 대규모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 한 달가량 싸웠다고 뭐 얘기가 전해지는데 이 천문령 전투에서 이 탈출군들이 이 고구려계 유민, 그 이제 말갈족 유민, 이 탈출객들이 이 찾아온 당나라 군대를 천문령에서 박살을 해. 여기서 이제 승리라는 거야. 12만의 군사를 거의 작살을 냈다고 하더라고. 근데 당의 추격을 막아내긴 했는데 이쪽도 피해가 어마어마했던 거지. 실제로 이때 당시에 이제 고구려 유민들이 이끌던 리더는 대중상 또는 대궐중상이라고 불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대조용 아버지야. 이 대궐중상, 대중상도 여기서 사망을 하고 그 다음에 말갈족을 이끌던 말갈족 추장 이제 벌사비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여기서 사망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 지배층의 타격이 심했던 거지 얘네도. 그래서 말갈족과 고구려 유민계가 모두 다 타격이 심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 당시 고구려계 리더 이제 이끌던 대궐중상의 아들 대조용이 이들을 다 같이 합계해서 여기에서 이제 자그맣게 나라를 만들어서 시작이 된 거지. 그게 어떤 나라라는 거야? 그게 발해야. 오케이? 그래서 발해의 민족 구성이 이런 계통으로 만들어지게 된 거야. 이해됐니? 오케이? 그래서 발해가 여기서 이렇게 작게 건국이 돼가지고 결국 한 230년 가량 가면서 이 지역을 모두 차지하고 어마어마한 영토를 차지하게 된 거지. 발해가 최대 영토를 차지했을 때가 어느 정도의 영토냐면 우리 머릿속에 만약에 우리 역사상 최대 영토 그러면 얼핏 떠오르는 게 광개토 대왕 장수왕 시절이지. 고구려 최대 전성기. 근데 이 발해 최대 영토는 고구려 최대 전성기의 2.5배 정도가 돼. 2배가 넘어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영토를 차지했었던 국가인 거지. 오케이? 이해됐나? 자,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생님 지금 얘기했지만 이 발해라는 나라가 누구여야 돼? 고구려 계통이 세운 우리 민족의 역사여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왜 발해가 고구려의 역사를 이은 우리 민족의 국가냐? 이거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항상 발해에서 물어보는 거 시험 문제 나오는 포인트가 뭐 학교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뭐 나중에 어떤 시험이든 나오는 포인트가 항상 일정해. 발해를 우리 역사를 보는 이유가 뭐냐? 발해에 뭐를 알아야 된다? 고구려 계승 의식을 알아야 된다. 보통 고구려 계승 의식을 보여주는 증거를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 민족 구성이 이렇게 돼 있지만 이 발해를 지배하던 지배층은 누구였어? 고구려 계통의 고구려인들이었어. 왕, 최고 귀족, 그 다음에 각 지역의 지배자 이런 애들이 전부 다 고구려 계통의 유입. 그러니까 20%의 고구려 계통의 사람들이 80%의 말갈족을 지배하면서 살았던 나라가 발해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그러니까 야 지배층이 고구려 계통이다. 왕도 고구려인이고 최고 귀족도 고구려인이고 이러면 이 나라는 어디 계통에? 고구려계를 이은 나라라고 보는 게 당연한 거잖아. 그렇지? 이 당시는 왕조국가니까. 그래서 지배층이 고구려인이라는 게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라는 증거로 볼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어떤 게 있냐면 스스로 이때 당시에 뒤에 이제 또 공부를 할 건데, 이때 당시에 얘네가 이제 뭐 일본 얘네들하고 교류하면서 나중에 이제 당하고도 교류해. 당하고 교류 안 하고 뭐 발전할 수가 없잖아. 최강대국이 당이니까. 뭐 당하고 일본하고 교류를 또 많이 하고, 특히나 일본에 이제 당나라하고 교류한 이제 뭐 그 목간이라는, 이때 종이가 없으니까 이제 나무에다 쓴 글이라든가 이런 게 좀 일본 쪽에 많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보면 스스로가 누구의 후예라고, 발해의 왕이 보낸 문서가 있는데 자기를 고려 국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고구려 계통의 사람들이 만든 나라의 뭐 수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왕이 스스로가 고구려 후예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보다 완벽한 증거가 어디 있어? 그치? 스스로가 고구려의 후예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 우리 주장이 아니고 이때 당시에 발해 지배층, 발해 왕이 스스로가 고구려의 후예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고구려 계승 의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 여기서 나타나는 여러 문화 양식. 무덤 양식, 온돌, 그 다음에 뭐 건축 양식, 무덤 만드는 양식,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어디를 고구려 문화 양식을 계승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이 발해는 어디를 계승한 나라라는 거, 고구려 계승한 나라라는 걸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거지. 야, 이거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이 고대사를 사이에 두고, 고대사 그 다음에 중세사 뭐 이런 이 역사를 사이에 두고 상당히 많이 부딪히고 있잖아. 뭐 동북공정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잖아. 그 역사의 핵심에 부딪히는 두 가지가 고구려사하고 발해사란 말이야. 근데 고구려사는 우리 역사인 게 거의 뭐 학계나 뭐 증명이나 이런 걸로 확실해. 중국 애들도 고구려 자기네 역사라고 우기기에 증명이 잘 안 돼. 기록에 뭐 맨날 중국 쪽 나라하고 싸운 얘기들 뭐 이런 게 워낙에 기록에 많으니까. 근데 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핵심 역사가 어디냐면 발해사야. 왜냐면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역사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거고, 중국도 지네 역사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특히나 발해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독도만큼 중요해질 수도 있어, 나중에 보면. 왜냐면 독도는 지금 뭐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으니까 뭐 우리가 좀 우위에 있다고 하지만, 추후에 나중에 북한이라든가 이런 데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면 뭐 중국이 흔들렸을 때 이쪽 뭐 만주 쪽 계열에서 역사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게, 말 나온 김에 잠깐 얘기하면, 야, 만약에 북한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 북한에.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당근 빠따 북한이 우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중국 새끼들이 나중에 뭐 북한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북한에 들어와서 우리가 야 우리 거야 나가 그랬을 때 걔네는 뭐라고 주장할 의미? 야 원래 옛날에 우리 거였어. 이런 주장을 할 때 근거가 되는 게 역사란 말이야. 그래서 발해가 만약에 중국 사람 우리는 조선사 고려사 때 우리 거라고 주장을 하면, 이 새끼들 그 전에 벌써 발해가 우리 역사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역사적 싸움이 붙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발해의 역사가 우리 역사인 게 중요한 이유인 거야. 추후에 영토라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발해가 어디를 계승한 나라라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는 증거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97페이지 밑에 나오는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가 지금 그 중국 역사하고 일본 쪽에서 있는 그 외교 그 국서에 나온 이야기들을 이렇게 정리를 한 거라고. 요거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 시험에 낼 수도 있어. 오케이, 바리? 이해됐어? 그래서 97페이지 내용은 요 부분을 좀 기억을 하고, 자 넘어가서 98페이지 요거 좀 지울게. 98페이지 넘어가서, 그러면 이 발해라는 나라가 한 230년 정도 존재했었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전했느냐,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건데, 뭐 나라가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는 왕들의 업적이 중요하잖아. 우리 뭐 삼국도 다 그렇게 공부했잖아. 근데 발해는 230년 정도의 왕이 15명 있거든. 15명. 근데 딱 세 사람만 기억하면 돼. 2대 무왕, 3대 문왕, 10대 선왕. 이 세 사람의 업적만 기억을 하면 된단 말이야. 나머지는 안 나와.
나머지 거는 뭐 다른 왕이 누군지도 모르고 앞으로 너네가 들어볼 가능성도 제로야.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업적만 잘 기억해야 돼. 알겠니? 이해됐어? 자, 그럼 들어가서 한번 보자. 자, 대조영이 나라를 건국하고 2대 무왕 때 이제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는데, 이 무왕 때는 야, 이 왕 이름이 죽고 나서 무왕이었대. 이거 싸울 못 잘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은 전쟁을 상당히 잘했던 왕으로 기억이 되는 거지. 그치? 이 무왕 때는 어디하고 사이가 안 좋았었냐면 당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 그래서 당하고 상당히 많은 뭐 대립과 전투 같은 게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대표적인 기록이 뭐냐면 이 무왕 때 당이 요쪽에 이제 말갈을 좀 얘기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말갈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있잖아. 말갈은 이쪽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이민족들을 통칭해서 말갈이라고 부르는데 한 7개 부족 정도가 돼. 뭐 백산 말갈, 흑수 말갈, 송말갈, 뭐야 또 안치돌 말갈 뭐 막 이런 식으로 막 말갈이는 한 7개 돼.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다 기억할 거 없고, 그 중에 한 일파가 누구하고 같이 그 건국을 한 거야. 그 고구려 사람들하고 함께 발해를 건국한 건데, 이쪽 위에 또 흑수 말갈 이런 이제 또 말갈족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 당나라가 이 흑수 말갈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이간질 시켜가지고 전쟁을 시켜서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계획을 막 세우고 했던 거야. 그래서 무왕이 이 계획을 알아보고 어디를 당나라를 선제 공격하기도 했어. 대단한 거지. 세계 최강 제국이었는데 당이 이 당시에 무왕이 당나라 여기 산둥반도, 우리 이렇게 일본 쪽으로 이렇게 뛰어나온 데 있잖아. 여기가 산둥반도인데, 여기서 이제 장문유라는, 우리 속에는 이름은 안 나오는데 가끔 뭐 문제들이 나오니까, 이 장문유 장군을 시켜가지고 여기서 수군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당나라를 당의 선둥반도를 선제 공격하고 당 선둥반도를 지배하고 있었던 당주자사, 지금 치면은 도지사쯤 되는 거지. 그 사람 막 죽이고 이런 내용이 중국 쪽 기록에 나와. 그러니까 대단했던 거지 무왕 때. 그리고 상당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긴장 관계가 상당히 크게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무왕 때는 당하고 선제 공격이 이루어지고 국가 영토를 국가의 기틀을 잡는데 노력을 했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 3대 문왕 때 이제 드디어 이 그럴 문자일 거 아니야.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이좋게 지냈던 왕이었겠지. 문왕 때 각각 나라들하고 이제 교류가 시작이 된단 말이야. 어디하고 교류가? 당과의 교류가 시작이 된다고. 이제 당나라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거야. 그리고 특히 문왕 때는 누구하고의 교류도, 신라하고의 교류도 있었다고 전해져. 야, 신라하고 발해하고 얘기할 때 요거 외교 관계 뒤에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건데, 야, 이 당시 발해가 있던 시절에 주요 국가가 어디냐면 여기 당, 그다음 여기 통일신라, 그다음 여기 외, 이런 애들이 주요 국가라고 치면, 발해가 멸망할 때까지 전통적으로 발해가 외하고 일본하고 당하고는 상당히 친선 관계를 맺고 교류를 많이 해. 그런데 신라하고는 관계가 애매모호한 관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치면은 우리나라하고 북한 관계 비슷하다고 보면 돼. 발해하고 신라의 관계는. 그러니까 신라하고의 관계가 친선 관계를 맺었던 적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항상 적대 관계야, 신라하고는. 그렇지만 항상 싸웠던 것만은 아니야. 가끔 또 교류하고 이랬던 적도 있어. 그리고 또 경쟁했던 적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 나왔을 때 당과 신라는 친선 관계였다, 이러면 맞아 틀려. 이러면 틀리지.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발해와 신라는 친선 관계였다, 이러면 틀린 말이지만, 발해와 신라는 교류를 한 적도 있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맞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그 교류가 언제 많이 좀 있었다, 문왕 때 교류가 좀 많이 있었다, 이렇게 좀 보면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리고 이 사람 때 이제 수도를 건설해서 상경이라는 수도를 건설해서 상경 용천문대, 상경으로 천도를 했었던 것도 이 문왕 때. 그러니까 나라의 기틀이 거의 제대로 잡힌 건 문왕 때다, 이렇게 보면 돼. 이 문왕이 왕이 한 60년 가까이 있어. 어마어마한 시간이지. 그러면서 거의 모든 나라의 기틀을, 발해라는 나라의 기틀을 문왕 때 잡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 9세기 전반, 800년도 초반 선왕 때 발해 최대 전성기야.
그 지도에 나오는 98페이지 지도에 나오는 나라 딱 이만하게 됐었던 그 최대 전성기가 누구 때다? 선왕 때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고구려 영토의 2.5배 만들었던 그 시기가 선왕 때다 이렇게 보면 되고 선왕 때 어느 정도 잘 나갔으면 당에서 이 발해를 뭐라고도 불렀었대? 해동성국이라고도 불렸었대. 이때 해동성국 무슨 뜻이야? 교과서 읽어봤어? 해 뜨는 동쪽의 나라 이러면 틀리는 거야. 이거 잘 틀려. 해 뜨는 동쪽의 나라 아니야. 바다 해자야. 바다 동쪽에 크게 융성한 나라다 이런 뜻이다. 해동성국. 알겠어? 이런 표현을 언제 불렸었대? 선왕 때 불릴 정도로 잘 나갔었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고 그랬던 발해는 결국 전성기를 맞이하고 꺾이기 시작하면서 900년대 초반에 920년대 이쪽에서 아까 얘기했던 이 거란 있지 거란이 이쪽에 존재하면서 계속 성장해가지고 10세기 초반 9세기 초반에 이쪽을 지배하는 엄청난 세력으로 성장을 해. 그래서 나라 이름도 국가도 건국해서 나라 이름도 요라고 짓는데 이 거란이 만든 요 나라한테 결국은 멸망당한 거야. 뭐 저기할 건 없어. 거란에게 멸망당한 건 뭐 우리뿐만 아니야. 중국이 있었던 뭐 그 다음에 있었던 뭐 수 뭐 이런 애들도 거란한테 엄청나게 망신당하고 그래. 막 나라 딱 뺏기고 땅 뺏기고 막 그래. 워낙에 강성했던 세력이었기 때문에 저 거란족에게 우리도 발해도 멸망당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사실 뭐 이게 우리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입장이고 실제적으로 거란의 그 뭐 위협이 이때 갑자기 있었던 건 아니고 뭐 200년 가까이 계속적으로 거란의 위협이 있었는데 왜 926년에 발해가 갑자기 멸망했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실은 좀 미스터리이긴 해. 어떤 기록에도 뭐 정확히 무슨 이유 때문에 망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잘 나오진 않거든. 그러니까 거란이 조금 뭐 어떻게 보면 뭐라 그래야 돼? 뭐 미지의 국가 뭐 이런 개념으로도 좀 볼 수가 있지. 그러니까 거란 멸망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많아. 그냥 선생님 이거 뭐 교과서하고 상관없이 얘기하면 거란 멸망 그러니까 발해 멸망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 또 대표적인 얘기가 백두산 폭발설도 있고 그래. 이 백두산의 마지막 폭발이 이게 원저리쯤이거든요. 920년대 원저리쯤이거든. 그래서 그 발해라는 나라가 백두산의 대폭발로 인해서 나라적 혼란이 오고 그 혼란은 다 거란족이 침략해서 망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뭐 믿거나 말거나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어쨌든 뭐 거란 그 발해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다.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면 되고 우린 교과서에서 거란에 의해 멸망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자. 거란에 의해서 멸망한 걸로. 오케이 말이? 요것도 좀 기억을 하고 그러면 선생님 그 나중에 이제 뭐 이 발해 멸망하고 나서 926년이면 여기 이제 신라 무너지고 막 뭐 여기 뭐 저 왕건이 만든 뭐 고려하고 막 저 견훤의 뭐 후백제하고 막 싸움하고 그런 시절이거든. 발해 멸망하고 나서 이 발해 왕자였던 대광행이 유민 3,000명이가 이끌고 고려로 귀의해가지고 고려 그 왕건한테 의탁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제 이제 고려라는 나라가 발해까지 흡수한 진짜 우리 민족의 진정한 통일국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 나중에 가면. 오케이? 뭐 그 정도 알아두면 뭐 이 발해의 발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새 왕의 업적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그 얘기가 98페이지 발해의 성장과 발전에 나오는 이야기야. 오케이 말이 됐어. 자 그럼 넘어가서 발해의 제도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아 덥다 여기. 에어컨 안 나가고 아주 에어컨 좀 틀어달라 그리고 여기 와서 수업해야 돼. 빈 교실에 에어컨을 안 틀어줘서 지금 아주 죽어. 자 넘어가서 자 그럼 발해의 이제 정치제도라든가 군사제도 이런 거 좀 살펴보자고. 일단 발해는 중앙정치는 이 넓은 나라를 중앙에서 어떻게 다스렸느냐? 삼성육부제도로 다스렸대. 그 98페이지 밑에 나오는 이게 삼성육부제도야.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있고 뭐 6개 부서 있고 그렇잖아. 이게 삼성육부제도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요 삼성육부제도가 어디에 중앙정치제도냐면 당나라의 중앙정치제도야. 당이 삼성육부제를 최초로 만들었어. 근데 발해는 그 당의 삼성육부제도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썼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될 수 있어? 이게 발해 중국 역사 아니야? 하고 얘기할 때 증거가 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발해가 삼성육부제도를 그냥 쓴 게 아닌 거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야겠지. 발해는
상섭육부 제도를, 그 당나라의 삼성육부 제도를 갖고 왔지만 독자적으로 운영했다. 우리 이렇게 보고 있다고. 왜냐하면 이름 자체가 달라. 그 니네 98페이지 밑에 펴보면 그 가로 안에 나오는 이름들 있잖아. 가로 안에 나오는 이름들이 어디의 이름들? 당나라의 삼성육부제도의 이름들이야. 근데 그냥 쓴 이름들 보면 지금 어때? 다 다르게 쓰고 있지. 특히나 육부 이름 같은 경우는 충, 인, 의지, 예심 그래가지고 유교적 덕목들을 부서 이름으로 쓰고 있잖아. 상당히 특이한 거지. 그리고 정당성 아래 좌사정과 우사정을 나눠서 세 개씩 맞게 해서 이원적 지배를 하게 한단 말이야. 이렇게 두 가지를. 이런 게 없어. 좌사정, 우사정이 없어. 당나라 제도에는. 그러니까 겉모습은 어디 걸 갖고 왔지만 중국의 삼성육부제도를, 당의 삼성육부제도를 가져왔지만 어떻게 운영이 됐다. 독자적으로 운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 부분 꼭 기억을 하고, 그리고 뭐 그 밑에 나오는 뭐 중정대, 문적원, 주장함 이런 거는, 중정대는 관리감찰하는 기구고 요즘 치면 검찰 뭐 이런 사람들 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문적원은 외교문서 같은 거 관리하는 부서고, 그 다음에 주장함은 국립대학이야. 저 신라의 국학 같은 거죠. 국학. 그런 부서들이 있었다는 거 기억하고, 중앙정치는. 그 다음에 지방행정은 이 넓은 영토를 5경 15부 62주로 나눠서 다스렸대. 수도가 5개야. 수도가 5개. 그 다음에 15부라는 중간 부서를 나누고 62주를 뒀다는 건 지금 치면 우리 뭐 미국 주 같은 게 몇 개나 있었다는 거야. 62개나 있었다는 거지. 어마어마한 영토인 거지. 그래서 이 5경 15부 62주로 나누어서 다스렸다는 거 정도 그냥 상식적으로 기억하고, 그 다음에 지방관을 파견을 하는데, 지방관을 파견해서 다스리는데, 파견된 지방관은 다 고구려 사람들이었겠지. 그런데 여기에서 말단, 이배난, 우리로 치면 도 밑에 시군구 있고, 시군구 밑에 읍면동 있잖아.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여기가 창현리잖아. 그러니까 마지막 리단위들. 여기 이제 마지막 단위가 촌락인데, 이 마지막 행정단위인 촌락은 누구에게 지배하게끔? 말갈족 추장이나 이런 애들이 마지막 촌락 단위는 지배하게끔 지배권을 넘겨줬었다. 이런 정도도 구별하고 있어야 된다. 요건 이제 아무래도 말갈족과 고구려 사람들의 이제 융합이라든가 화합을 위한 그런 장치였겠지. 요런 부분들, 중앙정치와 지방행정에서 요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 군사제도. 군사제도 중앙군, 이거 그냥 기억하면 돼. 이건 뭐 공부하고 말 것도 없어. 중앙군은 10위야, 10위. 그래서 중앙은 무슨 위로 끝나는 부대가 몇 개 있었다는 거야. 10개 있었다는 거지. 10개 있는 부대가 왕하고 수도를 지키는 뭐 그런 역할을 했었다는 거고, 그럼 지방군은 누구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징집해가지고 요충지에다가 지방군을 배치했었다. 이런 정도 구별하면 된다고. 특별히 어려운 얘기 없지. 군사제도에서. 요거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구별할 정도로 기억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고, 지금 요 얘기가 선생님이 얘기한 게 어디까지? 98페이지 발해 통치제도까지 지금 설명을 한 건데, 시간이 꽤 되는 것 같은데, 잠깐만. 야, 28분 찍었네. 요 발해 문화까지 하고 딱 끝나면 좋겠는데, 발해 문화까지 하고 그러면 한 40분 갈 것 같아서, 이거 별 내용은 없는데. 그지? 더 찍으면 욕할 거지? 꽤 많은 내용을 오늘 얘기했어, 어쨌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발해 통치제도까지 이야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발해 문화하고 묶어서 남북국의 대외 교류까지 이야기해가지고 끝내도록 할게. 오케이? 오늘 발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발해 공부하고 나서 기억해야 될 건 어떤 것들이다. 발해가 왜 우리 역사냐?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이유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 발해 발전 과정에서 나타났던 무왕, 문왕, 선왕 때의 일들 구별해야 되고, 그 다음 발해 중앙정치제도, 삼성육부제도, 그 다음 지방행정제도 5경 15부 62조 이런 거 구별해서 그냥 알 수 있으면 오늘 공부 웬만큼 더 배. 오케이? 오후에 찍으려고 그랬는데 오늘 오전에 찍어서 배가 고파.
어쨌든 요 발해 문화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끝 못 내서 조금 마음이 좀 그런데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 안녕.